간단한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음. 자, 어떤 과일 주스를 파시는 분이 계세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베리어블 코스트. 자, 이 베리어블 코스트는 변동 제조 원가만 재료비,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해서 얘를 1,000원이다라고 할게요. 개당 3,000원,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일 주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믹서기 필요하겠죠. 믹서기를 고정 제조 간접비. 자, 믹서기의 감가상각비를 자,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사실 요거 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제조 원가를 구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가 계산한 다음에 이제 팔리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X1년, X2년 이 사장님이 영업 활동을 했어요. 영업 활동을 했는데 자, 매년도 생산량, 판매량 자료를 볼게요. 자, X1년도에는 10개 생산해서 10개를 다 팔았고 X2년도에는 20개를 생산해서 8개를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개만큼 덜 팔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가 이익이 더 커야 돼요? X1년, X2년. X1년?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매출액. X1년도 매출액은 얼마예요? 10개 팔았죠? 그러면 10개 곱하기 한 개당 얼마씩? 3,000원씩에서 3만원이고. 그쵸? X2년도에는 8개를 팔았으니까 8개 곱하기 3,000, 24,000원이네. 됐죠? 자, 이제 원가 코스트. 자, X1년은 10개 팔았는데 한 개당 원가 얼마예요? 한 개당 원가. 네? 2,000원. 왜냐면 여기 1,000원이고요. 얘도 원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몇 개 생산했어요? X1년에? 10개 생산했으니까 고정비는 단위당 1,000원이구나. 그래서 2,000원 총 2만원이죠. 그러면 3만원에서 원가 2만원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만원 되는 거죠. X2년은 8개인데 한 개당 원가는 얼마예요? X2년도에 한 개당 원가 얼마? 뭐 계산해야 돼. 또? 얘 1,000원이고 몇 개 생산했어? X2년도에 20개 있죠? 몇 개로 나눠야 돼요? 자, 20개로 나누면 당해당 고정비는 500원 되죠? 그럼 원가가 얼마예요? 1,500원 해서 12,000원 되는 거죠. X2년도에 이익이 얼마가 돼야지? 12,000원 되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하기 2,000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아요? 틀려요? 느낌상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틀려요? 어디 틀렸는지 맞히시는 분 제가 상금을 드릴게. 상금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백지수표. 이게 맞은 게 틀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맞는 거. 이게 기업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고 있다고. 회계를. 회의감이 느끼지 않아요? 실제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작성이 돼요. 즉 어때요? X2년도에 덜 팔았는데 이익은 더 늘어난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봐요. 이거를 전부원가 계산의 오류라는 표현에서 오류. 우리 회계 기준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될까?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니까 요거 전부원가 계산이니까 공장 발생 원가를 뭐라고 그랬죠? 재고 가능 원가라고 그랬죠. 일단은 재고 자산을 구성해 있다가 판매됐을 때 매출 원가로 비용처리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정비를 보니까 10,000원의 고정비가 X1년도에는 10개 생산해서 10개 다 팔렸죠. 자, 10,000원만큼이 다 자산을 구성했다가 다 팔렸기 때문에 단기에 10,000원이 다 비용 처리된 거라고. 이때는 어때요? 20개 생산해서 8개를 팔았기 때문에 10,000원 중에 4,000원만큼은 비용 처리가 되고요. 6,000원은 어디 갔어요? 얘는 기말,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의 비용 처리가 4,000원, 10,000원, 6,000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게 더 갑자기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오류 자체가 고정재정환제비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고정재정환제비를 원가로 보지 말자라는 개념이 바로 변동원가 계산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정재정환제비를 원가로 보지 않는 변동원가 계산에 따라서 한번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자. 자, X1년, X2년. 매출은 뭐 마찬가지로 똑같죠. X1년은 30,000원, X2년은 24,000원이 되는 거죠. 이제 뭐만 빼면 돼요? 변동비만 빼자, 변동비. X1년은 10개 곱하기 1개당 변동비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면 10,000원이고 X2년도는 8개 1개당 변동비는 1,000원이니까 8,000원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정비는 다 빼자. 그냥 원가로 보지 말고 기간병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 차감해주면 이익은 얼마가 돼요? X1년의 이익은 10,000원이 되고 X2년의 이익은 얼마예요? 6,000원. 즉 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4,000원이죠. 그쵸? 여기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얘가 맞아요? 저게 맞아요? 변동이 맞아요? 전부가 맞아요? 당연히 얘가 맞죠. 아니, 덜 팔았으면 이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이게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자, 근데 얘가 분명히 맞는데 왜 기업회계기준은 얘를 쓸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관리회계에서만 나왔다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기업회계기준은 얘를 안 쓴다고. 자, 그럼 왜 기업회계기준은 얘를 쓸까? 얘로 써야 되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얘가 맞죠? 그쵸?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요. 믹서기 하나 가져다 놓고 변동비 1,000원만 지출이 되면 3,000원을 팔린대요. 근데 이제 요즘도 뭐 마찬가지지만 경쟁이 붙었어. 옆에 있는 과일 가게랑. 거기도 주스를 만들어 팔겠대요. 이제 전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인하해서 팔아도 손해보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구조다라고 하면 최대한 할인된 가격 얼마 주고 팔아도 될까요? 손해보지 않을까? 얼마 것 같아요? 이건 고민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얼마 받으면 돼? 얘만 받으면 되지. 얘만. 왜 1,000원만 받으면 돼요? 지금 당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 있으면 돼요? 1,000원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00원을 원가로 보겠다는 게 요 개념이었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가 100% 맞다고 보는데 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자, 그러면 실제 1,000원 주고 팔았다라고 할게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났어. 믹서기 돌아야 안 돌아 이제. 이제 노후화돼서 안 돌죠. 새로운 기계 사야 되죠. 돈 있어요, 없어요? 유부자금이 하나도 없죠. 만세. 요거는 단기 관점이라고. 단기. 자, 우리 기업회 기준은 회계 공준이라고 하죠. 공준. 뭐가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회계를 배워서 지금도 회계 공준 있나요? 계속 기업의 가정. 지금도 나와요? 그 나오는구나. 계속 기업의 가정이 뭐예요? 회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장기. 자, 실제 나는 주스 만드는데 얼마만 있어도 돼요? 달랑 1,000원만 있어도 되는데 원가를 얼마로 봐요? 2,000원, 1,500을 원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2,000원을 원가로 본다라고 하면 나는 2,000원 이상 받아야 돼. 최소한 원가가 2,000원이니까 1,000원 받아서 뭐해 얘는? 뭐 과일 주스 사과를 사고 1,000원은 뭘까 얘는?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유출 비용이죠. 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라고. 그럼 1,000원은 뭐예요? 돈도 안 나갔는데. 얘는 저금, 저축하는 거라고. 감가상각비를 있잖아요. 다른 말로 대체 투자로 대체 투자. 자, 감가상각비의 어떤 그 논리는 바로 뭐냐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새로운 재원을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이해되시죠? 장기의 관점이기 때문에 요걸 쓴다고. 얘는 단기.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업회계는 또 뭐가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공장에서 발생한 설비는 어때요? 일단은 원가를 구성했다가 팔려야 비용 처리되는 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자, 그런 공준과 원칙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요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얘가 또 맞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둘 다 맞지. 둘 다 맞아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자, 혹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첫 시간에 그려드리는 그 지도 있잖아요. 뭐 원가 더하기 관리 그거 중에 관리는 의사결정 성과평가라고 있었죠. 의사결정은 다시 단기 장기 있었죠. 단기에 뭐가 있어요? 일상적 특수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원가 관리가 다 단기 의사결정이거든. 장기 의사결정이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온다고 별 안 쓰고 뭐 썼어요? 달, 초속달 그랬잖아요. 그렇죠? 즉 관리회계는 다 이 개념이라고. 명시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 자체가 관리회계랑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헌 이익이라 그래요. 물론 관리회계에서는 공헌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얼마인가요? X 1년에는
3만 원에서 만 원 빼니까 공원이익은 2만 원이 되고, X2년도에서는 2만 4천 원에서 8천 원 빼니까 공원이익은 16,000원이 됩니다. 실제 관리액에 들어가면 이 고정비는 뭐로 보냐면 매몰원가, 비관련원가라고 봐요. 즉 공원이익 자체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좋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아까처럼 1,000원 주고 팔면 공원이익 얼마일까요? 1,000원 주고 팔면 빵이지, 빵. 그쵸? 그러면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금액이 공원이익이니까 당위당 판매 가격에서 당위당 변동비 뺀 걸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단위당 공원 이익이라고 하겠네. 그러면 자 1,000원짜리 원가 변동비를 3,000원에 팔면 당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2,000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판매 가격을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얘가 빵이 되죠. 0이니까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이 파트에서도 중요하고 관리회계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미리 좀 예습한다라고 보고요. 공원이익이 뭘까? 공원이익. 자, 공원이익은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그래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자, 얘는 영어가 좀 어려워요. 컨트리뷰션 마진. 말 그대로 공원 이익인데 좀 가슴 와닿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을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공원이익. 근데 주의사항은 우리 원가는 사실 제조 원가만 있는 거 아니죠? 판관비도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회계부터 판관비를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관리회계는 누굴 위한 회계예요? 사장님을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판관비도 비용으로 봐야죠. 그래서 자, 이 변동비는 제조 원가만 보는 게 아니고 판관비도 둘 다 고려해야 돼. 이제 그럼 변동비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변동 제조 간접비인 변동 제조 원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변동 판관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어떻게 될까? 얘는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니까 매출액을 수량 나는 뭐가 돼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되고 총 변동비 수량으로 나눈 걸 단위당 변동비라고 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가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공원이익 더하기 변동비죠. 그렇죠? 양변을 가격으로 나눠볼까요? 가격 나누면 얘가 1이 되고 당위당 공원이익 나누기 당위당 판매 가격은 공원이익률이 되고요. 변동비 나누기 판매 가격은 변동 비율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요 비슷한 식 본 적 있죠? 또 뭐가 있을까? 매출 원가율 더하기 매출 총 이익률.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수율 더하기 감손율.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라. 세 가지.